저는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이지민입니다. 네, 저는 현재 피어 스페셜리스트 2기 그리고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백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재윤입니다. 학교에서는 청심 스픽스업이나 아니면은 또래 상담과 같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동아리를 듣고 있고 지금은 피어 스페셜리스트 2기를 수료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청소년을 대표해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고 정말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안을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추석 일분에서 청소년 자해대에 방송을 했듯이 자해가 지금 무슨 사회적 재난이다 라면서 되게 조명을 받고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자해 예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진짜로 위한 대책인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런 대책보다는 지금 청소년이 어른을 향한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재윤입니다. 저는 멘탈헬스 코리아에서 피어 스페셜리스트를 수료하고 교내에서는 청심 스픽스업이라는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정신 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를 지원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국제정을 거쳐 국제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가 특목증을 거쳐 특목고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를 잘하고 목표가 뚜렷해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이슈가 된 스카이캐슬처럼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 정신적 고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목고 학생들도 다른 일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매우 잘해서 특목중과 고등학교를 간 학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중에 입학할 당시 저는 중1 과정에 어떤 과목도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학교의 수업 방식이 좋아서 지원했고 저에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었지만 저는 실력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생활 수준에서 위축감을 느끼며 높았던 저의 자존감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문제, 성적, 여러 가지 고민들을 친구들과 부모님, 누구와도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밝은 척, 더 괜찮은 척 하며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자해를 경험한 학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여기저기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는 손톱으로 발이나 다리를 꾹꾹 눌러 손톱 자국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손톱이 자라면 다 물어뜯어서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행동들이 그저 저의 나쁜 습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주로 시험기간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불안해질 때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마음을 회복하고 싶었고 이것이 제가 피어 스페셜리스트를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학업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경쟁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성향이라는 것과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스스로도 많이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남에겐 부담을 주는 일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길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 오히려 저한테 상처가 될까봐 아예 말하진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자해에 대해 캠페인을 하던 날에 저희를 바라보던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을 직접 느끼면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선입견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기처럼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치료받으러 가는 건 당연한데 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이것은 학교폭력을 다룬 웹툰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을 보시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나을지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댓글이 학교에 알리지 마세요. 교육청 설문조사에 답하지 마세요. 어른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입니다. 이 댓글에 좋아요가 55,000개가 달렸습니다. 어른에게 알리라는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팁을 주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시선에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과 어른도 있지만 뉴스나 매체에서 저희가 보는 모습은 학교나 어른이 학생들을 보호해주기보다는 갖은 핑계거리를 만들어 회피하면서 자신들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거리로 낙인 찍히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않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닌 인터넷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이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나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생 자살 예방 대책 시행 계획이나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자는 미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 하는 대책들이 진짜 청소년을 위한 것인가요? 그저 문제가 생기면 만들어내는 보여지기식의 일회성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경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고단한 현실을 전혀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비난으로 내뱉는 언들 속에서 아이들은 시원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기대지도 못한 채 돌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들을 참지 않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들이 또래관계, 학업,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생긴 우울이나 죄책감은 쌓이지 않고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는 그것을 유발한 마음속의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학습적인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감정 발달에도 주목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상담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듯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일들이 어린 시절부터 일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때 대책을 세우고 자해를 시도하면 그때서야 위험을 감지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돌본다면 자해 예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믿고 말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부정적인 정서를 받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부모 교육 등 어른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소년기를 감정의 격동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공감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던 제가 믿을만한 사람에게 힘들다고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불안한 감정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